스펀지밥, 티미와 못 말리는 수호천사, 지미 뉴트론, 아바타 아앙의 전설, 거를 타선 없는 명작들입니다. 그리고 이 만화들은 모두 니켈로디언 소속입니다. 지금 니켈로디언 채널을 틀어보면 니켈로디언 채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조용히 사라진 채널 니켈로디언. 오늘은 니켈로디언에 대해 알아봅시다. We took everything that was wrong with children's television and got rid of it. We kept everything that was good about it and made it better. The result is Nickelodeon, the young people's satellite network. 1979년 만우절 미국 어린이 청소년 대상 전문 케이블 채널 니켈로디언이 개국합니다. 20세기 초 5센트짜리 니켈 동전 1개를 받고 입장시키던 소형 영화관에서 따온 이름으로 원래는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리얼리티 쇼나 드라마들을 방영하거나 캐나다, 영국 등 영어권 나라들의 애니메이션을 수입해 방영하는 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입해올 수 있는 작품의 수가 한계에 달하게 되자 무한 재방송이나 광고로 시간을 때워야 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기서 니켈로디언은 한국의 채널들처럼 무한 짱구, 무한 이누야샤 재방송과 10분짜리 지역 광고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1990년 니켈로디언 스튜디오가 건립되면서 자체적으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방영하는 선택을 합니다. 이 애니메이션들을 통틀어서 닉툰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등장한 첫 닉툰 3개가 더그의 일기, 러그래츠, 렌과 스팀피, 그리고 1992년 카툰 네트워크가 등장하면서 니켈로디언과 카툰 네트워크 두 채널의 라이벌 구도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고 우리가 기억하는 90년대에서 2000년대 미국 애니메이션 황금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직 한국의 니켈로디언 채널이 등장하기 이전인 90년대 중반기부터 2000년대 초 투니버스와 EBS, 재능 스스로 방송 새 채널이 니켈로디언 애니메이션들을 수입하기 시작합니다. 이 만화들은 국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니켈로디언 입장에서도 한국 시장의 채널을 만들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2003년 니켈로디언 아시아가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들어오고 그러다가 2005년 8월 온미디어가 한국 전용 니켈로디언 채널 닉이라는 이름을 달고 시범 방송을 시작. 같은 해 11월 정식 채널로 전환됩니다. 닉 채널에서는 캣독, 못 말리는 비버 형제, 렌과 스팀피, 도라도라 영원하라, 네모바지 스펀지밥, 지미 뉴트론, 이미 방영에 인기를 끈 애니메이션들 뿐만 아니라 티미의 못 말리는 수호천사, 데니 팬텀, 닌자 거북이, 마다가스카의 펭귄, 아바타 아앙의 전설 등 굵직한 만화들이 방영되었고 만화뿐만 아니라 아이칼리, 드레이크 앤 조시 같은 시트콤도 방영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닉 채널은 미국 모기업인 바이아컴 측의 원 브랜드 전략에 따라 니켈로디언 브랜드명을 쓰며 채널명이 닉에서 니켈로디언으로 바뀌게 됩니다. 2010년대 초중반까지는 스펀지밥, 마다가스카의 펭귄, 티미의 못 말리는 수호천사 등 인기 있는 자사 애니메이션들이 많이 편성되었지만 2010년대 중후반부터 마다가스카의 펭귄, 티미의 못 말리는 수호천사가 종영되면서 스펀지밥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헬로카봇이나 브레드 이발소 같은 국산 만화와 에그박사, 꾹TV 같은 유튜브 방송으로 도배되며 투니버스와 다를 바 없는 노잼 어린이 채널로 변모합니다. 그 이후로 어린이들이 TV를 잘 보지 않아 유튜브 콘텐츠를 틀 수밖에 없었다. 이것도 맞지만 니켈로디언 본사의 상황을 보면 좀 더 그 이유를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니켈로디언은 2010년대 이후 굵직한 신작이 상대적으로 부족했고 스펀지밥과 링컨의 집에서 살아남기를 제외하면 자사 콘텐츠들은 흥행이 부진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같은 시기 니켈로디언이 거절을 해서 놓친 명작들이 많았습니다. 핀과 제이크의 어드벤처 타임은 원래 니켈로디언 측에 여러 차례 제안을 했지만 니켈로디언에서 거절당해 카툰 네트워크로 가 카툰 네트워크의 최전성기를 이끌었고 아울하우스도 니켈로디언에서 거절당해 디즈니 채널에서 방영했고 애니메이션 수상만 13개인 힐다 역시 선택을 받지 못해 넷플릭스에서 제작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8년에는 내부에서 한 시대를 이끌던 크리에이터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합니다. 티미의 못 말리는 수호천사와 데니 팬텀을 만든 부치 하트맨은 퇴사하고 드레이크 앤 조시, 아이칼리 같은 인기 코미디를 만들었던 제작자는 논란이 생겨 니켈로디언과 관계가 정리됩니다. 스펀지밥의 창작자인 스티븐 힐렌버그도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니켈로디언 전성기를 만든 얼굴들이 더 이상 현장에 남아있지 않게 되며 황금기를 이끌던 제작자들이 빠져나가 상징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자사 제작 만화의 흥행 부진과 베테랑 연출가들의 이탈, 그리고 콘텐츠 수급 전략 실패까지 겹치며 한국 니켈로디언 채널뿐만 아니라 본사인 니켈로디언 자체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2019년 말부터 등장한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TV 콘텐츠에서 OTT와 유튜브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니켈로디언뿐만 아니라
다른 어린이 채널들 역시 서서히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 산업을 다루는 미국의 온라인 뉴스인 더 랩에서도 키즈TV는 죽었고 알파 세대가 스트리밍과 크리에이터 중심의 콘텐츠로 완전히 넘어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2년 니켈로디언의 모회사인 파라마운트의 OTT 서비스 파라마운트 플러스가 출범함에 따라 여러 나라에 존재하는 니켈로디언 채널들을 폐국시키게 됩니다. 이 흐름 속에서 한국 니켈로디언도 그 대상이 됩니다. 파라마운트 플러스를 CJ ENM과 제휴하는 형식으로 국내에 출범하면서 당시 니켈로디언 채널을 담당하던 SBS와의 관계가 청산되어 2022년 6월 30일 16년 8개월 역사 끝에 한국 니켈로디언 채널은 폐국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7월 1일부터 동일 채널 번호에 키즈맘이라는 채널이 등장하며 기존 자리를 물려받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키즈 채널 키즈맘. 하지만 편성에서 스펀지밥 등 니켈로디언 작품들이 다 빠지게 되고 자체 제작이 전무한 상태로 과거 퀸이 채널이 ARS 사태 이후 짱구 무한 재방송을 한 것처럼 다른 어린이 채널들에서 방영한 컨텐츠를 무한 재방송하며 버티다 결국 개국한 지 9개월 만에 SBS 골프2로 바뀌면서 폐국됩니다. 현재 파라마운트 플러스는 티빙에서 쿠팡으로 계약을 옮겨 니켈로디언 만화들은 쿠팡 플레이에서 파라마운트 플러스를 추가로 가입해 감상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없어진 니켈로디언 채널, 여러분은 니켈로디언에서 어떤 만화를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데니 팬텀을 특히 좋아한 기억이 있네요.